소리를 하자. 자, 오늘 이제 경우할 수와 순열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내용성으로는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으면 또 그만큼 또 내용이 잘 머릿속에 남아있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뭐 거기 보면 뭐 사건은 뭐다, 경우의 수는 뭐다 이런 정의는 사실은 선생님이 면접을 하면서 경우의 수나 확률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건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그냥 툭 던져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난감한데 사건은 뭐고 경우의 수는 뭔지 요거는 사실은 거의 외우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에서 취약한 것들은 잘 기억을 해두면 그냥 문자 그대로 외워두는 게 아니라 물론 문자 그대로 외워도 돼.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러한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사건은 뭐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를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수, 모든 결과의 수, 어떤 결과가 몇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그거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러면 뭐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왔다가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니죠, 그건 경우죠. 하나의 경우죠. 그럼 사건은 그러니까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 하나하나를 경우로 보고 그걸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질문한 게 맞아. 선생님이 다른 식으로 잠깐 인식을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이제 두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더하냐? 어떤 사건과 동시에 같이 뭐가 일어나는 거. 얘가 하나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얽혀서 일어나는 것을 얽혀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얘 따로 얘가 일어나거나 또는 얘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두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요. 또는이나 뭐하거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건 그냥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거쳐 경유하여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곱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두 개의 사건을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시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일어나는 동시에 얘도 일어나는데 얘가 몇 가지면 얘도 몇 가지면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뜻이죠. 얘는 뭐겠어? 동시성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구분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해 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것들은 문장에서 말의 주의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편한데 문장 그대로 순진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를 직접 집어넣어서 읽어봤을 때 문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상황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그거의 경우의 수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보통은 퍼뮤테이션 R이라고 쓴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은 다음에 뭐까지 하는 거야? 줄 세우는 것 또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N 퍼뮤테이션 R을 만약에 식으로 쓰면 N
n-r 플러스 1이 되겠죠? 왜요? n-1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n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r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플러스 여기까지 써줘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 n부터 어디까지 못해? 여기까지 못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썼었어요. 그렇죠? 그거가 때문에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줄을 세우고 얘는 줄을 세우지 않는다. 얘는 순서가 있고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또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결정해버렸어. 뽑으면 뽑는 대로 그냥 순서 결정이 돼버려. 그럼 걔를 뽑기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걔를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번호가 써있는 공을 뽑는데 크기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경우였어. 그러면은 뽑으면 이미 크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 세우는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쵸? 줄 세운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줄 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뽑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면은 중등 과정에서는 학생들을 뭐 5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거, 실제로 그냥 줄 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가 나왔었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조합 같은 경우는요. 뭐 n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 또는 사각형을 만드는 거. 그럼 이거 뭐야? n개 중에서 3개의 점 뽑는 게 중요한 거지 점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또는 뭐 n명 중 대표 뭐 2명을 뽑는 경우였어. 그러면은 대표인 게 중요한 거지 대표 이사냐 아니면 회장이냐 또는 부회장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쵸? 또는 n개의 팀 중 2개 팀을 뽑아서 경기하는 경기수. 그죠? 얘가 뭐 홈에서 하든 어웨이에서 하든 상관없어. 그냥 2개의 팀을 뽑아 경기하는 총 경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미 중등 과정에서 다 생각이 되어졌던 건데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조합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건 고등 과정이니까 뭐 새롭겠지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중등 과정에서 배웠는데 용어가 새로 나왔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n 콤비네이션 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n 콤비네이션 r 같은 경우는 조합을 의미하는 거에서 n개 중에 r개를 순서 없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곱하기 n-r 플러스 1하면 요거까지만 보면 뭐가 돼요? n 컴퓨테이션 r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렇게 뽑아서 곱하는 순간 순서가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순서 없이 하자고 했잖아. 뽑아진 게 r개이기 때문에요. r개가 순서가 생기면 그거를 제거해버리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그죠? 이 책에는 R 팩토리얼을 뭐라고 썼어요? R 곱하기 R-1 곱하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에서는. 넘어갑니다. 그 페이지.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쓰여가지고 동전 주사위 던지기 또는 주사위 던지기. 그러니까 동전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두 가지, 모든 부분이 두 가지예요. 주사위도 모든 면이 동시에 여섯 가지가 아니라 6개의 면이 있는 주사위를 각각 6개씩 갖고 있는 주사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경우에는 n개를 던졌다라고 하면 2에 n가지 만큼 생기고요. 주사위는 이게 m가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 외에 주사위 중에서 8면체짜리 주사위도 있고 12면체짜리 주사위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8의 m제곱, 12의 m제곱 같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한 줄로 줄 세우기 이런 건 아까 얘기했던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웃하여 산다. 우리가 엄마, 아빠, 동생, 누나, 나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치면 엄마, 아빠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맨날 붙어서 사진 찍을 때마다 붙어서 싸우면서 서 있어. 어? 그러면 총 내가 줄을 세워야 되는 그룹은 4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을 줄 세우고 여기에서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바꿔 설 수 있으니까 이 곱하기가 이렇게 계산한다. 또는 엄마, 아빠, 동생, 아주 어린 동생. 엄마, 아빠, 아주 어린 동생은 맨날 붙어서 서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사팩토리얼은 맞는데 동생과 엄마, 아빠가 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외에 뭐 대표 뽑기, 뭐 카드, 숫자 카드 만들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일렬로 그려야 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 예를 들면 숫자 카드가 5장이 있는데 A, B, B와 같이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전체를 나열하는 거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뒤섞여 있든 간에 얘와 얘가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죠. 또 얘와 얘도 순서를 바꾸는 건 의미 없어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래서 3장짜리가 순서 바꾸는 게 의미 없고 2장짜리가 순서 바꾸는 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국순열, 그쵸? 중국순열의 일부가 적용된 형태로 보면 돼요. 뒤에 이제 영어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거는. 그럼 최단거리로 가기. 요 A 지점에서 요 B 지점까지 갈 때는요, 초등이나 중학교 뭐 내신할 때는 1, 그다음에 2, 3, 6회가 그렇게 따지면 됐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6단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질 때는 숫자가 꽤 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거 자체를 한 개의 문자의 배열로 보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한 개의 문자의 배열로 따야 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요 5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요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들이 매번 일어나서 얘는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죠. C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5개의 A와 4개의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전체는 9개를 나열해야 되고요. 근데 얘네들끼리는
누구를 택하든 누구를 언제 택하든 순서가 바뀌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B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 원형으로 앉히기. 원형으로 앉힌다는 얘기는 원순열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 C, D, E, F, G 하는 경우도 있지만 A, B, C, D, E, F, G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다르게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둥글게 앉는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얘네들의 순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따지면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고정시키자. 그러면 고정시키지 않은 나머지 애들을 배열하는 건 얘가 기준이 되므로 순서를 세우는 게 원이 아니라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것 같다. 직순열. 그쵸? 그러니까 원순열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직순열. 직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랗게 말린 게 아니라 그냥 일렬로 쭉 세우는 거. 그쵸? 그러니까 A를 고정시키고 나니까 7에서 1만큼 뺀 것을 줄 세우는 것 같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 치는 경우면은 앉아있는 애들을 몽창 들어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타노스의 5개의 그 반지가 아니라 7개의 반지, 외계인이야 7개의 손가락이 있어. 7개의 손가락이 있어. 그러면 그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손바닥을 펼칠 수 있는 외계인이라고 하면 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나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우리는 목걸이 순열 또는 염주 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염주를 끼워놓듯이 이렇게 끼워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배열되었던 애들이 뒤집었을 때 이 방향으로 배열된 애들이랑 어떻다?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기 같은 경우는 7-1 팩토리얼인데 얘가 목걸이야 또는 염주야 또는 뒤집는 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나누면서 그 절반만 인정하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알려주시면요? 어떤 거? 윤주순열 그 원소 앞에다가 저기 앉는 친구들이 좀 다르면 그냥 이름 나누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뭔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세요. 누가 얘기한 건지. 그냥 어디서 그거 들었어요. 그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하는 선생님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염기순열의 특수한 경우 상황인 것 같은데 선생님도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죠. 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에 이제 확률은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거를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확률을 구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싹을 곱해가지고 또는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경우에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면 훨씬 편한 것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경우의 수라고 외우기는 하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너무 애매하고 너무 막하면 숫자를 한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넓이의 확률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각수를 세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 이럴 수도 있다고.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여기에 확률 뭐 이렇게 각각에 주어진 확률을 뭐 더하거나 더 빼거나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여기 떨어질 경우의 수와 여기 떨어질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할 게 아니라 전체 넓이분의 요거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버려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확률의 성질은 어떤 확률이라도 1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드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자체는 1로. 그 다음에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0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건의 확률은요, 여기에서 여라는 말은 여집합의 여와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제외하고 남은 사건에 대한 확률인 거야. 남을 여자니까. 그래서 남은 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내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확률이 구하기가 복잡해, 지저분해. 그건 뭐야? 내가 구하기 편한 쪽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게 금방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6건이라는 말이나 6건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들 때는 무엇 이상, 무엇 이하 또는 무엇 초과, 무엇 미만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 근데 범위로 주어졌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초과의 숫자가 나올 확률 뭐 이렇게 따지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면 그냥 다 따져야 하지만 실제로 1초과니까 1이 나올 때면 딱 따지고 전체에서 딱 빼버리면 끝나는 경우도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나 적어도 하면 뭐예요? 적어도 한 골, 다시 적어도 2골 이상 넣을 확률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한 골을 넣거나 못 넣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비교적 반대의 상황에 간단할 때 그때는 6건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 외에도 밑에 보니까 뭐가 아닐, 무엇하지 못할 이런 말들이 나오면 6건을 쓴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확률의 계산이나 같은 경우는요. 확률의 덧셈 정리 또는 곱셈 정리 이런 얘기들. 그죠? 이건 경우의 수의 덧셈, 곱셈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은요, 연속과 뽑는 경우의 확률. 이거 이제 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표현되냐면 주머니에 공이 빨간 것을 줄까 파란 것을 줄까 하는 그 문제 있죠? 검은 것을 3개, 흰 것을 2개 있는데 여기 연속과 2개 뽑았을 때 흰 구슬이 나오고 둘 다 흰 구슬이 나오는 확률. 그러면은 5분의 2 흰 구슬 하나 줄었고 그쵸? 전체에서도 하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속과 뽑는다는 얘기는 뽑고 넣고서 다시 뽑는다는 얘기고 뽑고 보고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연속하여 2번 뽑았을 때 연속하여 2번이 아니라 뽑아서 보고서 다시 집어넣고서 또 뽑았을 때 흰 공이 2번 나올 확률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와 같이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유형에서의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해당 부분의 넓이 하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확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상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율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크게 질문할 게 있어요? 크게 질문할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은 중등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17문제를 푸는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